자, 이번에는요, 여당 내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도 어제 굉장히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그 옆에는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민주당 소속이죠. 어제 국회에서 이렇게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일단 우연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우연히 만난 거다. 원래 이게 뭐 일정에 잡힌 게 아니라 급박하게 뭐 어떻게 연락을 좀 됐고 그래서 우연히 만난 거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나 정치인의 어떤 행보가 과연 우연만일까?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먼저 이 사진이 이런 모습이 있고요.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손 꼭 잡고 반전을 노리는 박영선 후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는 실내에서 두 손을 꼭 잡는 모습이 또 있어요. 여기는. 내용 보겠습니다. 우연한 만남 형식으로 국회에서 회동했다. 함께 산책하며 연대감 과시. 그러면서 대화 주제로 최근에 박영선 후보가 제시한 뭐 재난 위로금, 서울 시민 모두에게 뭐 10만 원씩 뭐 이런 얘기를 나눈 거예요.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재난 기본소득과 뭔가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 지사 지원의 지지층 결집을 기대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모습이 어떠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페라떼 누르시고요. 네. 그다음에 주문 담기. 저는 바닐라 라떼. 300원 비싸네요, 제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겠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계소득 지원,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제 일석이조인데 거기다 블록체인으로 조 한 마리를 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경기도가 하긴 하지만 다른 지방 정부들도 좀 같이 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직 되신 건 아닌데. 근데 그 정책 방향 그렇게 정하신다고 하니까 네. 정말 반가웠어요. 네. 네. 지사님이 하신 그것도 좀 한번 데이터 분석을 좀 앞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자, 어제 모습이 사실은 의미심장해 보이는 게요, 박시영 교수님. 네. 최근에 여당 내에서 보통 이런 선거가 있으면요, 지금까지는 이른바 문재인 마케팅,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참 후보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이런 얘기가 덜 들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만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윈윈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다음 대선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당심 챙기기예요. 예. 그동안에 뭐 친문 세력이 어떻다 저떻다 말이 많았는데 예. 당이 어려울 때 뭐 대놓고 나서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서울시장 선거에 한 발 이렇게 발을 담가서 도와주면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힘들 때 이렇게 나서주네 하고 마음이 바뀌겠죠. 아, 당원들을 지금 보고하는. 그렇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저런 이제 행보인 거다. 다음 대권 경선까지 내다보고 예. 이런 행보를 하는 거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예. 지금 뭐 고양이 손도 필요로 하는데 이재명 지사는 고양이 손이 아닙니다. 호랑이 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일단 당장 서울에 이재명 지지층이 많이 있어요. 다음 대선 출마로 가장 유력하고 예. 여권 후보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입니다. 지금 사실상 여권 후보 중에서는 독주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 이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서기만 해줘도 당장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고양이 손 정도가 아니라 호랑이 손이니까 그럼 박영선 후보 반드시 잡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죠. 어제 굉장히 고마웠겠네요.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어. 이게 또 호랑이 손인 이유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하면 지금 LH 이 바람 선거거든요. 야당에. 예. 여기에서 좋은 소리 하나도 못 듣잖아요. 그런데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를 얘기하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대한민국의 미래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 수도권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고양이 손잡기가 아니라 진짜 호랑이 손잡기다. 이렇게 보면 윈윈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두 정치인 모두에게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이다. 어제는 저 모습이요. 자, 정근대 변호사. 네. 우연히 만났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뭐 우연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어제 아마 이제
지금 경기도에 이슈가 되는 게 일산대교 문제거든요. 예. 일산대교 통행료 굉장히 비쌉니다. 이제 그래서 그걸 무료하자 이 얘기가 있는데 이제 거기 예. 토론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 온 것 같은데 인재근 의원실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가는 의미가 대선 전초전이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대선 향배가 어디로 갈 거냐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선거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정계 개편은 어떻게 될지 결국 그거는 대선이 어디로 가냐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이슈는 다 LH인 걸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 가장 크게 흔들어 놓은 사람은 윤석열이에요. 아.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기본 이 대선 구도를 확 흔들어 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 어찌 보면 선거 구도가 여당에도 좀 안 좋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누가 됐을 때 과연 그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거냐 이거를 다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다 그러면 당연히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우리 당에도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다. 이거를 사실 갖고 가는 게 어찌 보면 선거 전략상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유권자들이 그 모습을 그럼요. 본다. 당연히 이번에 서울시장은 단순히 서울시장만 뽑는 게 아니라 예. 차기 대선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여야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결정짓는 선거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지만 지금 윤석열 총장도 안 나타나지만 그래도 어쨌든 LH 문제와 공정이란 문제에 관련되면서 한마디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뭐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이재명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처럼 다음에 어쨌든 당내에서 뭐 경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입장에 본다면 필요한 위치여서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윈윈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선거법상 선거운동 제약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제약을 받게 되거든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이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선거 때는. 어떻게 보면은 만나는 자체가 굉장히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얘기했어요. 굉장히 조심스럽다라고. 그래서 일각에서 이거는 우회 지원 아니냐, 조심스럽게 하는 우회 지원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어제 박영선 후보를 만난 이유는 뭘까요? 뭐 공무원이 선거에 참여한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우연을 해서 만난 거 예. 그만큼 본인의 노림수도 있는 거죠.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마케팅은 뭐예요? 기본자잖아요. 기본 주택, 기본 소득. 예. 저도 뭐 경기도에 살면서 10만 원 받았습니다마는 아. 편의점 가서 5천 원만 사면은 예. 경기도 재난 기본 소득이 지원됐고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문자가 한 바가지가 떠요. 아, 문자로 알려주는 거예요? 쓸 때마다 아. 이재명 홍보를 해요. 근데 지금 박영선 시장도 10만 원 디지털 화폐로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연대해서 이게 재난 기본 소득, 재난 지원금 더 홍보할 수 있고 대권 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기본 갖고 마케팅을 하는데 요새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로 그 유리한 입장에 있어서 본인이 그걸 박영선 시장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첫째고 두 번째는 지금 박영선 시장 후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선거운동 오늘 새벽 0시에 어디 갔냐면 편의점 알바했어요. 예. 아마 본인 기분이 편의점 알바 고생하는 분들 기분일 거예요. 이게 여당이 아니잖아요. 예, 박원순 시장 성추행으로 시작된 건데 대통령 비서실장한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박원순 시장 참 좋은 사람이라고 용산 공원에다가 뭐 비석 만들자는 식으로까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빨리 잊혀지고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내부에서도 지금 지원이 잘 안 되잖아요. 아. 대통령 지지도도 지금 옛날 같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LH 문제, 부동산 문제 여러 가지가 여건이 지금 본인은 서울에서 뭐 3선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바닥에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럴 때 이재명 지사가 좀 어려운 박영선 시장 후보 손을 잡아주면 나중에 또 혹시나 되면 상당히 서울시 경기도가 손을 잡고 뭐 큰일을 할 수 있을까 않겠습니까? 또 두 분이 이재명 지사나 박 후보나 뭐 민주당 내 주류는 아니잖아요. 친문은 아니잖아요. 조금 외로운 입장이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도 지지도 1위긴 하지만은 언제든지 친문 후보를 다시 내세운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잖아요. 예. 박영선 후보도 민주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했던 사람이 자꾸 박원순 좋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할 정도로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동병상련으로 손을 잡는 거 저는 동병상련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선거법상 제약 때문에 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후보에 관한 얘기보다는 공약, 정책에 관한 얘기 위주로 대화를 나누고 뭐 어떻게 보면 서로를 뭐라 그럴까요? 좀 덕담을 좀 주는 정도, 이 정도 수준까지 왔죠. 이게 왜냐하면
이 선거법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만남을 좀 가졌다. 그래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이 좀 오늘 다뤄지고 있어요.